저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진이고요. 현직 의사로, 그러니까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 어떤 과거 미국 경험과 캐나다 경험을 살려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왔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요. 최대한으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치대나 의대나 약대를 들어가고자 또는 아니면 자녀들을 보내고자 이 귀한 토요일 시간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서 오신 분도 있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You are one step closer. 여기 혹시 한국말 못하시는 분 없죠? Is anybody here who doesn't speak Korean? 없죠? 한 발짝 가까워진 거고요. 그와 동시에 한 발짝 고생길을 이제 디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제 고생길과 험한 길이 있을 텐데 그 어떠한 험한 길이 있는가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넘겨야 되나요? 이거 되게 뻔한 질문인데, 의사 왜 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 부모님이 원해서요, 또는 그래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It's the most stupid answer I can ever hear in my world. 진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의사 못 됩니다. 한국에서는 될 수 있는데 한국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고등학교 상위 1%가 아니면 사실 의대 아니면 요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어떻게든지. 예, 근데 미국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의대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솔직히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버는 거 맞습니다. 뭐 멋있어 보여서 뭐 아는 직업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뭐 다른 거 뭐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뭐 엄마 아빠가 의사라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게 되게 맞는 말인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사실 연봉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엔 가정의학과가 제일 돈 적게 버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평균 한 25만 불 벌거든요. 참고로 신경외과 의사는 한 90만 불 법니다. 그래서 뭐 많이 버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한 9만 불 버니까. 그런데 왜 되고 싶은가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의사가 되고 하지 않는, 그래야지만 의지가 되게 생기면서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입학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자기는 의사가 됐으니까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입학이 되게 중요한데 뭐가 이렇게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입학만 하면 뭐 다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는데 입학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로. 이건 진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입학은 정말 시작일 뿐이에요. 의대 입학생 1학년에 failure rate, 그러니까 dropout rate가 한인들은 60%가 넘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받은 통계는 80%. 여기 보면 그 헝가리, 뭐 러시아 이런 의대 설명회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들어간 입학생들 졸업률이 10명이면 1명입니다. 1명. 그럼 걔네들 dropout rate이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왜 하고 싶은가를 정확히 알면 그거에 맞게 샤도잉을 하던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보통 의대를 들어갈 때 보면 성적도 좋지만 뭐 샤도잉, 요즘은 샤도잉이 거의 필수인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샤도잉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모르시면 손 드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샤도잉이 보통 필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얘가 정말 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아주 장기간 동안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샤도잉이라고 하면 꼭 의사, 뭐 치과 의사, 뭐 나는 뭐 약사 되고 싶으니까 뭐 약사 이런 말을 하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샤도잉을 오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의사이기 때문에 뭐 의사한테만 물론 하면 좋지만 뭐 굳이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너무 나는 아직까지 그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뭐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살다가 온 교포분들이 있다 그러면 교포분들과 한국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교포분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메디팜, 팜메디, 뭐 팜메디나 뭐 이런 여러 유학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SAT가 됐다는 SAT 하물며 그런 것도 미국에서는 도움을 받을 때가 많지 않으니까 여름에 한국 와서 그걸 공부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상당히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게 그럼 미국이 없어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액세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뭐 샤도잉 한다. 미국에서 누가 샤도잉을 시켜주겠어요. 참고로 샤도잉은 저도 많이 하는데 저의 일과 일투족을 거의 한 30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저랑 같이 아니 저 아내도 저랑 30시간을 같이 안 있는데 학생이 저랑 30시간을 같이 있다 그러면 다 모든 걸 저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줄 미국 의사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럽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어떤 그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알지도 못한 학생한테 30시간을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샤도잉은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샤도잉을 외국 애들은 그럼 안 받냐? 받죠. 다 자기 아버지가 의사니까 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내 삼촌한테 부탁을 해서 내 조카한테 부탁을 해서 내 커즌한테 부탁을 해서 샤도잉을 하죠. 그런 커넥션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죠. 높은 산을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은 벌써 틀린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러 한국에 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를 되고 싶고 약사가 되고 싶고 치과 의사가 되고 싶으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학생들 당연히 공부 잘해야 되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의사 되겠다는 그런 황당한 꿈을 꾸면 안 되겠죠. 그 주인공은 토플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스피킹 섹션 25점 이상을 얘기하는데 의대를 들어간다고 저를 이제 찾아와서 샤도잉도 하고 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하물며 외국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저를 찾아와서 같이 하는데 자기들이 상당히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녀들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미안하지만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눈은 높아서 의사 되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토플 봤니? 봤대요. 근데 스피킹 몇 섹션 몇 받았어? What's your score in speaking? 보통 20, 21 이렇게 되거든요. 너 25 이상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학생들은 이 written 테스트는 잘하는데 이 스피킹 제대로 안 하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하물면 그게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미국 의사고시 제도를 다 바꿨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바꿨냐. 토플 다 필요 없다. 자기들이 스텝 2 CS 그거는 이제 스킬 테스트 하는 건데 그때 얘 영어 스킬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해서 시험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스텝 1은 옛날에는 이제 점수제로 해갖고 높으면 막 레전트도 잘 들어가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 스텝 1은 그냥 패스, 페일. 그 다음에 2단계 CK
뭐 written 그것도 pass fail. 단 CS 스킬은 직접 면담을 해서 얘 영어 실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코어링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몽골인가 유럽에 의대생을 한 명 만났는데 저한테 고민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진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2학년인가 3학년인데 왜 못하니 그랬더니 공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돼요? 그래서 토플 잉글리시를 자기가 성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GPA 내신은 당연한 거고 다양한 경험과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short stories, 그리고 written, 이 메모하는 거를 되게 잘 써야 됩니다. 그걸 못 쓰고 책을 잘 안 읽고 막상 글을 써봐라 그러면 되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 영어는 그렇다 치고 한국말로 한번 써봐라 얘기하면 한국말도 잘 못 써요. 그럼 오케이. 그럼 한국말도 못 쓰면 네가 아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한번 써봐.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딱 보고 그러면 CV가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근데 그냥 단순 이력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 히스토리를 쫙 적은 건데 이거는 지금 혹시 한 번도 자기는 CV를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이 여기 있으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도움을 받고 한번 써보세요. 내 CV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어떤 스킬과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입학할 때도 그렇고 의사가 돼서도 그렇고 나중에 직업을 구할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항상 원하는 게 이 CV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작성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본인이 해야 될 거고 그럼 부모님은 뭐 하냐?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의대는 엄청 등록금이 비쌉니다. 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아이가 합격만 하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할 거야 라는 부모님이 가끔 있는데 죄송하지만 집 팔아서도 안 됩니다. 미국 의대는. 응? 내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갖고 뭐 무슨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인데 곱하기 4하면 4억입니다. 자기 쓴 용돈 다 빼고 플러스 자기가 거기 또 레전트 하려면 또 거기 들어가는 돈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런 지원을 자기가 얼마큼 얘한테 지원할 수 있는가를 미리 부모 입장에서는 플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런데 보내고는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학금과 지원금을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주권이죠. 참고로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물론 비영주권자도 될 수 있다고는 하고 물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은 유학원들이 뭐 영주권 없어도 뭐 의대 입학하는 뭐 길이 있습니다라고 물론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길이 좁고 설사가상 거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학생인 신분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나중에 레지던트 될 때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자녀는 미국에서 의사를 꼭 시킬 거야 또는 만들 거야 그러면 영주권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는 가끔 그런 학생이 있는데 나는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고 난 친구랑 같이 할 거야. 그 착각입니다. 그 친구가 아니라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그냥 서로 도와가는 그냥 벤틀레이션 또는 항상 같이 공부를 하는 동료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친구 손잡고 끝까지 나는 같이 의사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의사가 되려면 그럼 나는 영주권? 영주권은 쉽지 않은데 그럼 나는 못하는 건가? 내 자녀는? 이제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AMG 길이라는 게 있고 밑에 또 하나는 IMG라는 길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MG는 American Medical Graduate라고 미국 의대 내 졸업생들. 이 IMG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졸업한 의대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했으면 그 친구는
IMG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기가 저희 카리비안 베이, 혹시 카리비안 베이에 있는 의대들 좀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제일 대표적인 게 SGU인데, 거기 나왔다. 거기는 IMG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AMG로 간다. 그러면 영주권이 거의 필수고, 영주권이 없다 그러면 그 한 학년에 보통 한 학교 한 학년을 뽑는데 보통 많이 뽑는 데는 한 500명 뽑나요? 한 500명 뽑는 데인데 500명의 7%, 5,736, 35명의 자리만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말이 35명이지 10명도 안 뽑습니다. 그러면 엄청 힘든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길은 내가 못 가겠다 자신이 없어서. 왜냐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CV가 잘 돼 있고 아무리 내가 에세이를 잘 되고 아무리 내가 시야로잉을 잘 돼 있어도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가야 된다면 아예 그걸 포기하고 IMG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국내 의대에 갔다가 당연히 미국 가는 경우도 있겠고 해외 의대 이게 제일 많은데 제가 여기서 무슨 다른 해외 의대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중에 필리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 SGU 같은 경우에 그런 데를 가셔서 미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참고로 SGU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또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찾아보는 거고 그런 경우는 ECFMG라는 스텝 1, 스텝 2 CS 아까 얘기한 게 이 CS 스킬인데 이거를 꼭 패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하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CV 그리고 LOI가 이제 추천서인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클럭십은 의대생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생이라는 그 위치에 내가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K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클럭십이라고 하고 클럭십은 실제로 환자를 내가 만질 수도 있고 환자를 진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조건이 안 되면 이제 샤도잉을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랑 옆에 붙어서 같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샤도잉하는 학생들은 저는 이제 성모병원에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 6시간 하루에 많게는 한 10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응급실에 있는 환자도 보고 제가 환자 만져보는 거 자기도 한번 보고 내가 한번 기회 보면 같이 보고 CT가 어떤가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어로 많이 하죠.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사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도다 하면 대부분 몰라요. 담도가 뭐예요? 오케이 이게 바일이다 그러면 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럼 신장은 뭐냐? 글쎄요. 그거 키드니야. 그러면 또 영어를 하면 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또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이런 샤도잉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뭔가 내가 영어가 좀 약하구나. 수학은 또 잘하지만 근데 영어를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기회를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를 또 그런 기회를 줍니다. 얼마 전에 그 학생은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내가 오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샤도잉 한다고 어머니랑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샤도잉을 시작했어요. 했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그 밤에 아니 선생님 아이랑 하루를 어떻게 지냈길래 아이가 오자마자 영어 책을 펴고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영어는 진짜 잘하는데 근데 아이가 그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영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꼭 의사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대의 입학 과정이라든가 입학에 대한 조건은 여기 선생님들이 다 저보다 전문이다 보니까 알려드릴 텐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대학교 4년을 다니고 중간에 이 포스트 베큘러는 뭐냐면 보통 우리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또는 한국 아이가 의대를
합격도 안 했는데 대학교를 프리맷을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리맷이 뭐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외국에는 의예과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고요. 프리맷을 간다. 아니 프리맷 말고 너 전공이 뭐니? 그러면 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뭐 바이올로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프리매드라고 얘기해요. 미안하지만 프리매드 아닙니다. 저는 그냥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게 프리매드라는 그런 어려운 바이올로지를 갈 게 아니라 저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걸 가야 돼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GPA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 GPA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내신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그럼 내가 수학과를 가는 게 낫지. 괜히 의사 되겠다고 바이올로지를 가서 성적을 막말로 성적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고로 내 자식 자랑하면 여기는 푼수라고 그러니까 자식 자랑 안 하고 참고로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의대를 입학했습니다. 훌륭하죠. 근데 그 친구 메이저가 뭐였냐? 뮤직이었습니다. 뮤직. 상상이 되세요? 음대를 나온 애가 어떻게 의대를 들어가냐?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미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4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성적이 잘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의대가 필요하는 바이올로지라든가 뭐 캘큘러스라든가 몇 가지 전공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 오케이 너는 딴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필수 과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네가 과학을 잘할지 못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1년 과정인 포스트 베큘러리를 가라라는 조건이 붙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인터넷 처치 보면 학교 중에 포스트 베큘러리 프로그램 1년짜리 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게 다 그런 대학들입니다. 자기가 운동을 잘해서 메이저인 뭐 스포츠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내가 스포츠 메디슨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포스트 베큘러리 1년을 가서 충분히 필요한 과목을 다 패스한 다음에 의대로 가는 겁니다. 의외로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는 학생들이 장학금도 많이 받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고 나면 2년 다니고 이때 USMLE 스텝 1을 패스를 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얘기하는 PK, 클럭십을 돕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때 스텝 1, 2를 패스를 해서 이제부터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의사를 되게끔 해주고 싶다. 그럼 도대체 몇 년을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4년, 5년, 여기 8년. 등록금은 저기 1학년부터 여기 사니까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쭉쭉쭉쭉 올라가죠. 네. 등록금은 전 학년에 1.5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5배, 1.5배, 1.5배. 그럼 이때 등록금은 저 1학년의 등록금이 한 10배 되죠. 그러고 나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가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시면 하시는 거고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대는 이렇게 여기 졸업해도 끝 아닙니다. 여기 레지던트 또 해야 됩니다. 미국은 레지던트 안 하면 프랙티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또 무조건 또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대만 나와도 뭐 어디 병원에 취직할 수 있는데 외국은 레지던트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은 인터넷 회사에 의대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의대는 졸업했는데 프랙티스는 못하고 그냥 나 그냥 의사로서 컨설턴 해야지 이러면서 IT 회사에서 많이 취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월급은 좀 많이 받죠. 꼭 필요한 거 에세이, 잘 글쎄, 액티비티, MK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못한다, 자신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참고로 MCAT은
미국 의대 시험인데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베큘러리 과정을 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의대들이 그거를 웨이브,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는 데가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미국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미국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를 시험 성적이 결국은 이 아이가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조만간 SAT 시험 없앤다는 말도 있어요. SAT 잘 본다 해갖고 얘가 학교를 성공 잘 된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얼마 전에 CNN 뉴스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다 해야 됩니다. 올게닉 케미스트리, 피직스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8 이상 뭐 3.8이 뭐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죠. 4.0 만점에 3.8. 3.8? 이거 뭐 다 딸 수 있는가? 3.8 받으려면 죽어라 공부해야 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 고3들 뭐 힘들다 그러죠. 저 봤을 때 미국 대학에서 3.8 받는 아이들 비교하면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는 뭐 학원 다니면서 뭐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하는 애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의대 들어가죠. 의대 들어가면 공부량과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과 여러 가지가 상상을 초과합니다. 네, 저가 저만 아닌데 많은 사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치대생이라고 이제 좀 있으면 만날 텐데 1년 공부한 거를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제 파이널 보고 그 공부한 걸 정리하잖아요. 그 정리한 A4 용지가 정말 저 엉덩이까지 옵니다. 이만큼. 네. 조금 더 하는 애들은 저 키만큼 올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MCAT. 그러면 MCAT만 또 잘 보면 되냐? 절대 아닙니다. MCAT을 보면 자기의 어떤 특성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Clinical Analysis Research Reasoning Skill이라고 돼 있죠. 이 위에 거는 뭐 약간 과학 문제 물어보는데 이런 거는 약간 이게 과학 문제 맞나? 약간 이게 약간 영어 시험인가? 약간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 결과를 보면 얘가 어떤 아이가 다 나타납니다. 약간 심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MCAT 성적이 되게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머리 자체가 의사의 그런 띵킹이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머리가 나쁘고 얘가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저보고 저희 와이프는 음대 나왔고 피아노 엄청 잘 치는데 저를 몇십 년 가르치려고 해도 저가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줄이 5개 있다면서요. 그게 이렇게 한 줄로 보여요. 저 눈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음악이.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서 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MCAT 스코어가 낮다고 그러면 내가 의사 못 되냐? 또 길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포스트 베큘러리를 통과하면 MCAT 스코어를 안 물어보는 학교도 있다고. 그럼 또 거길 또 피해 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병원 매칭할 때도 필수지만 MD 과정에 있을 때 꼭 필수인데 이 봉사활동이랑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부모님이 또 물어봐요. 우리 애는 298시간이 있는데 2시간이 모자르는 300시간이 괜찮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300시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딱 봤는데 걔가 한 분야에 300시간을 아마 발런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아이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 분야에 300시간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러한 뭐라 그러나 그런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런 뭐 끈기? 약간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얘가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애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기 샤도잉도 마찬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학교는 좀 약간 틀린데 뭐 10시간은 뭐 A라는데 고아원 10시간은 뭐 지하철에서 뭐 쓰레기 줍기
뭐 10시간은 뭐 어떤 연구원에서 무슨 연구원, 뭐 10시간은 무슨 뭐 요즘 AI니까 뭐 AI 뭐. 그렇게 하고 300시간 채웠으면 그거만큼 허접한 뭐라 그러나 봉사활동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뷔페 스타일이에요. 뷔페 스타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에 최소한 두세 개의 자기 관심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럼 내가 안 해도 되냐? 내가 바빠갖고 내가 성적도 엄청 우수하고 시험 공부도 엄청 잘해서 막 거의 만점을 맞았는데 내가 솔직히 이런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 괜찮냐? 당연히 안 괜찮죠. 왜 안 괜찮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성적은 조금 낮지만 300시간의 봉사와 샤도잉을 한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죽어라 공부만 한 애가 있을 때 비교하면 얘가 이 두 아이를 딱 의대에 넣었을 때 과연 졸업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보면 공부만 한 애들은 졸업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입학을 딱 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가 막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도 하루에 5시간 아니 하루에 3시간 반 3시간 반 자고 공부를 했는데 의대 들어가서는 잠 안 잘 거예요. 3시간 자갖고 겨우 3.8, 4.0 받았는데 갑자기 의대 들어가서 더 하라 그러면 그럼 3시간 잘 거를 뭐 1시간만 자나요?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학생 중에 운동할 거 다 하고 봉사할 거 다 하고 샤도잉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성적은 조금 낮지만 자기는 뭐 되게 뭐 생각도 뚜렷하고 뭐 되게 말하는 거 보면 다양하게 얘기하고 되게 프렌리하다. 이런 애들은 100% 의사가 되죠. 왜냐? 힘들 때면 제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지도 알고 힘들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그런 방법을 아니까. 근데 무조건 공부만 하는 애들은 미국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까도 이건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 위에는 영주권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외국인 학생들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1, 2, 3, 뭐 4학년 때 뭐 지원한다. 그리고 이 갭 이어라는 말이 요즘 좀 뜨던데 갭 이어라는 말이 결국은 쉰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1년 쉰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을 쉬면서까지 준비를 한다. 그때 리즈닝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이 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뭐냐? 모든 행동과 말에 명분이 있어야 돼요. 쉰다. 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왜 쉬는가에 명분이 뚜렷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냥 쉰다. 왜? MCAT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아이 같진 않아요. 굳이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1년을 쉰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해. 그럼 쉬지 않으면 얘는 그럼 성적을 못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년을 쉬는데, 나 아버지 따라 아프리카 무슨 봉사하러 가야 돼. 그거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봉사하러 간다는데. 예. 그거는 명분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구나. 그럼 1년 동안 내가 아프리카 가서 정말 뭔가를 했다. 이런 거를 에세이 쓰면 그거만큼 좋은 에세이가 없죠. 뭐 어떤 애는 뭐 공부하다 한국에 왔고, 나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한국 엄마 아빠랑 좀 같이 있으면서 좀 더 인생 공부를 했다. 그것도 이유 되죠.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 대해서 더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유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쉬었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질문이에요. 미국 의대 입학에 필요한 레커멘데이션을 잘 받는 방법이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레커멘데이션을 써줄 때 학생의 CV를 먼저 받아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를 좀 알고 그리고 이 학생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알고 써주거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런 레코멘데이션,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보면 he is diligent, he is a good student, 뭐 he is 뭐 smart student. 아니 우리 의대 지원할 아이가 부지런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좋은 아이가 아닌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스투페라고 레이지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나요? 그런 바보 같은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런 letter of recommendation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쓰는 사람한테 잘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가다 미국에 이렇게 뭐 샤도잉을 하던가 미국의 클럭십을 하던가 뭔가를 하물며 미국에서 발런티어를 하다 보면 대부분 미국에 있는 교수들, 저희 한국에 있는 저도 포함해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언젠가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구나를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선생님들은 더더욱 모든 학생들이 그걸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 컴퓨터에는 A급 레터, B급 레터, C급 레터, D급 레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얘는 D급이구나. 얘는 뭐 그냥 필요해서 그냥 숫자 맞추려고 오네구나. 그럼 그는 뭐 D급이죠. 근데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그 아이들은 제가 A급 레코멘데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추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거의 추천서를 보고 당락이 달라질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치대 의대 뭐 유학생이 뭐 군 입대 모르겠습니다. 군은 뭐 언제 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뭐 꼭 해야 된다면 뭐든지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국 의대 닥터 샤도잉 리서치는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뭐 여기 선생님들이 도와주겠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히 뭐 여기 통해서 소개받아서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BSBA보다 프리메트에 입학이 유리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학원들이라든가 어딘 뭐 많은 학교들이 프리메이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프리메드라고 해봤자 그 안에 뭐 바이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피직스, 피지올로지, 애나토미 이거 다 있는데 특히 바이올로지 한국 학생들 학교에서 하이스쿨 때 바이올로지 좀 몇 번 했다가 이거 좀 관심 있네. 뭐 바이올로지만 해도 뭐 자기 다 의사 된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바이올로지 전공하거든요. 참고로 바이올로지 전공한 친구 중에 의사 되는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왜냐? 바이올로지가 너무 어렵거든요. GPA가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특히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화학도, 뭐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건 의대생들도 어렵다는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할 것도 많고 갈 길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 이거 왜 해? 라고 또 하겠죠. 분명히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니겠죠. 분명히 자기가 의사가 되고 나면 다 페이업 합니다. 보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뭐 다른 것도 물론 다 좋죠. 뭐 정치인도 좋고 뭐 경찰도 좋고 군인도 좋고 다 좋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 들어서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저보고 한 90살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제가 의사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제가 무슨 삼성이라도 다니면 그런 말 절대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나이 들어서도 정말 내가 필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사티스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되시면 당연히 자녀 도와주면 좋고요. 자녀는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길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길은 있고요. 한국같이 무조건 뭐 수능이 몇 점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country of opportunity. 그게 왜 그런 말이 자꾸만 나오겠어요? 정말 내가 가진 거 없고 능력 안 돼도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스토리를 한번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좀 살았는데요. 나름 제가 좀 이렇게 생겨도 그래도 되게 똑똑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제가 잘해도 그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나름 영어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관학교 1년 다녔는데 제가 관두게 된 이유가 제가 뭘 지시를 했는데 아이가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제 영어를. 그래서 제가 화딱지가 나갖고 관뒀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연수를 가서 딱 보니까 아이의 부모가 판사, 아이의 엄마가 검사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영어 못하는 아이가 옆에서 그 아이의 자녀를 진료를 보는데 그 두 부모가 저와 이 영어 못하는 인도 아이 학생한테, 의대생한테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나갈 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면 그 사람도 저 만날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역시 의사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인스트림에 될 수 있는 건 딱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치과 선생님도 얘기하겠지만 메디컬 쪽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if you want to be in mainstream, you should study medicine. 그걸 꼭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